나는 그날 아침도 일찍 일어났다. 집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거실을 쓸고 부엌을 닦고 화장실까지. 힘들 때일수록 난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 했다. 손을 움직여야만 마음이 조금 덜 아팠거든. 아침 9시. 청소를 다 마치고 드디어 소파에 앉을 수 있었던 시간. 그때 쾅, 쾅쾅 문이 울렸어. 아주 급하게. 마치 누군가 미쳐버린 것처럼. 쾅쾅 문을 두들겼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했다. 나는 움직였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이미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던 건 낯선 여자였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어. 사진으로는 봤거든. 남편의 휴대폰에서 부어오른 눈, 흐르는 화장, 떨리는 손. 당신 남편이.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고 울음이 터졌어. 당신 남편이 날 버렸어요. 큰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내 앞에서 울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언젠가 내 딸 민지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때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랬어. 엄마가 처음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엄마. 언제나 집을 지키고 계셨던 엄마. 그런 엄마가 나 여행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응, 제주도. 그곳이 좋아. 엄마의 목소리가 어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뭔가가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비행기에 타는 순간 제주의 날씨가 회색이었습니다. 11월,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하늘도 바다도 모두 회색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들. 그 구름을 보는 엄마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민지야 봐.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네, 엄마. 창밖은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엄마는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그 순간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곳을 그리워하셨던 이유가 엄마와 아빠의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하신 후 엄마와 아빠는 단 한 번도 여행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늘 아빠는 모임으로 바빴거든요. 아빠 옆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들 뿐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하지만 창밖은 오늘따라 칙칙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을 제주의 쓸쓸한 바람. 엄마는 테라스로 나가셨습니다. 얇은 옷 한 장만 입으신 채. 엄마, 감기 걸려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괜찮아. 엄마는 뭔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회색의 쓸쓸한 바다를.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오름을 올랐습니다. 제주의 작은 오름. 가파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길. 엄마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쌀쌀한 바람에 몸을 움츠린 채였지만 제 옆에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즐거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좋으세요? 응. 이 바람이 좋아. 엄마는 이 차가운 바람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차가움이 필요한 것처럼요. 오름 위에 올라갔을 때 제주 전체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파란 하늘, 그 사이 어딘가 희미한 숲. 11월의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고 고요함만 남은 제주.
엄마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민지야, 기억나?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엄마는 6살 때 넌 엄마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갔어. 그때 엄마는 참 행복했어. 엄마가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때는요? 그때도 오늘처럼 하늘이 파랬었어. 햇빛도 밝았고 아빠랑 함께였거든. 그 시절의 밝고 따뜻한 날씨와 지금의 제주. 그래서 엄마는 왜 지금 오고 싶으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니까 그 시간들을 다시 가져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건 따뜻함이 아니라 이 쓸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름의 정상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제주의 11월 바람. 쓸쓸하고 외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바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넌? 저는 엄마가 추워 보여요.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행복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답 대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반대로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름에서 내려오는 길, 제주의 쌀쌀한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날 데려와줘서, 이렇게 함께해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제 엄마니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1월의 제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오름길.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언가를 되찾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고 싶었던 걸까요? 엄마와 저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엄마가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모르는 것일까요? 제주의 파란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름을 내려온 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의 오후 햇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11월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테이블에 앉으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말 파란 바다. 여기 정말 좋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컵에 양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응, 여기 좋아.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도 밝게 보였습니다. 엄마의 손도. 민지야.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햇빛에 비친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만약에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세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웃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창밖의 바다가 여전히 파랗습니다. 오후 햇살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지,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엄마가 계속 물으셨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 일요일에 모임 간다고 했잖아. 일주일에 3번, 항상 일요일과 다른 날들. 엄마의 손이 컵을 놓았습니다. 그게 정말 모임이었을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3일은 집에 없는 아버지. 내 인생에서 거의 부재하던 아버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오후 햇살은 계속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계속 파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 파란색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알고 있었어. 뭐를?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어. 그 여자하고 아빠가 10년을 함께였어.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엔 휴대폰에서 봤어. 메시지들, 사진들. 엄마가 창밖의 바다를 봤습니다. 아빠한테 물었을 때는 한 번의 실수라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10년을 알고 이렇게 온 거야. 엄마의 말들은 나의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분노한 나는 엄마한테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민지야. 엄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 파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넌 아빠와 추억이 없잖아. 아빠가 항상 없었으니까. 그런데 난 그 진실까지 빼앗고 싶지 않았어. 넌 그나마 아버지라는 존재를 유지하고 싶었어. 엄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보호일까요? 아니면 포기일까요? 그렇게 참고 살아온 엄마가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버림받았어.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요? 울면서 아빠가 끝낸다고 했대. 아빠를 사랑하니까 나보고 포기하래. 엄마의 말을 들은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충격으로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창밖의 제주 바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세게. 엄마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이런 걸 여행해서. 아니에요,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말씀해줘서. 오후의 햇살이 이제 정말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도 점점 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따뜻한 오후 햇살이 여전히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도 창밖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난 모두를 용서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아빠도, 그 여자도. 햇빛이 엄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용서했어, 민지야. 제가 컵을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용서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가에 앉은 다른 손님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관할 게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아침 9시였어. 내가 청소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으려던 순간이었어. 엄마의 눈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여자 정말 비참했어. 부어오른 눈, 흐르는 화장, 떨리는 손. 10년을 함께 했다고 했어. 아빠랑. 엄마가 계속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아빠가 끝낸다고 했대.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그 여자 눈에 미안함이 없었어. 오직 자기 상처만 보였어.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 민지야.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커피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고통이 그 여자의 울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여자도 아빠도 다 쓰레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악마들이에요. 아버지가 10년을 거짓말했어요. 엄마 앞에서 엄마를 배신하면서 그 여자한테 가서 저는 뭐예요? 아빠의 딸인 저는 버려진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가서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빠 없었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만 있었어요. 항상 엄마만. 그 10년 다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 상간녀는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10년을 의도적으로 엄마의 남편을 유혹했어요. 엄마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파란 바다가 창밖에서 보였습니다. 제주의 오후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울면서 엄마 집에 찾아와요? 엄마는 제 분노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외쳤습니다. 둘 다 같아요. 아빠도 쓰레기고, 그 상간녀도 쓰레기고,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엄마를 속였어요. 엄마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저의 인생도 빼앗았어요. 카페의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이었습니다.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용서하셔도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돼요. 둘 다 응징받아야 해요. 엄마는 눈물을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도록 놔두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의 따뜻함이 이제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복수하지 말라고, 용서해라고. 엄마는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주의 오후 햇살 아래 파란 바다를 보며 침묵 속에 너의 길을 가렴. 하지만 행복해야 해. 엄마의 침묵 속에 그런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저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여행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10년 침묵. 그 무게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회사 주소를 찾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아버지가 있을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는 층,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초등학교 동창 윤미 씨,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지, 너 뭐 하는 거야? 아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윤미 씨,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얼음이 되는 것처럼.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빠 10년을 그 여자를 만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모임이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 만나신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아빠는 이중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아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엄마 자리를 지켜줬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아빠의 배신을 혼자 알면서.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10년을. 아빠는 악마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민지, 뭐 하려고? 아빠는 지금까지.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해하신 적이 없으시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래서 결정했어요. 사흘 후 아버지의 회사 후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홀은 가득 찼습니다. 회사 임원들, 거래처, 언론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행사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와의 대화가 틀어졌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윤미 씨, 기억나세요? 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10년을 계속 만나왔어요. 홀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아빠를 봤습니다. 홀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몇 달 전 엄마를 찾아왔어요. 당신 남편, 이제 날 버렸어요라며. 홀의 침묵이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곤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차분한 제 얼굴. 아빠는 엄마를 속였어요.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의 대가를 지금부터 받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용하지만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녹음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이미지 손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응징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아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병원에서 제 손을 놓지 않으시던 엄마. 민지야, 괜찮아? 네, 엄마. 마지막 밤, 엄마가 제 귀에 무언가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넌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엄마는 68년 그렇게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묵직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커버, 오랜 시간 들었을 손때가 선명했습니다. 그 속에는 엄마의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날짜 2025년 10월 15일. 제가 병원에 가서 엄마 손을 잡던 그날입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분명한 글씨. 민지야, 복수도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단다. 넌 아빠를 응징했어. 그건 엄마를 보호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하지만 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미워하는 것도 결국 상처를 품고 사는 거야. 아빠를 미워하고 그 여자를 미워하고 그 마음으로 살면 넌 행복할 수 없어. 엄마처럼. 엄마는 침묵을 선택했어. 넌 응징을 선택했어. 둘 다 사랑이었지만 둘 다 상처였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 민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마. 미워함 속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거든. 너는 충분히 강해. 충분히 착해. 이제 내가 받은 사랑만 기억해. 엄마의 침묵도 사랑이었고 너의 응징도 사랑이었어. 그 모든 감정이 너를 만들었어. 더 이상 상처로 살지 마. 더 이상 복수로 살지 마.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사랑으로. 사랑해, 민지. 엄마가.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의 글을 읽으면서 엄마의 손글씨를 따라가면서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백합. 엄마가 좋아하던 꽃.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와 마지막. 제주 여행에서 만난 그 바람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바람. 엄마, 알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도 사랑이었고 침묵도 사랑이었어요.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받습니다. 오정아 1958에서 2025.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랑으로.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제주 오름에서 만난 그 바람. 11월의 쌀쌀한 바람.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